불타는 금요일, 비트코인이 조정의 냄새를 살짝 풍기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어제도 후원 주신 이하정님 정말 겁나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 경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미국의 지난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으나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월간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0.2% 증가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었으나 연간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는 2.3%였었으나 결과는 2.4% 상승이 나왔다. 0.1% 쥐똥만큼의 차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어서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21만 7천 건으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말 장기간 동안 매주마다 20만 건 이상의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한 달이면 거의 100만 건입니다. 이것도 아마 양념을 쳐가지고 이런 숫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가 정말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상황은 좋지가 않겠다. 고로 연준은 다음 달에도 무난하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한편 오늘 미국 증시 달러가 약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제히 하락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제 93,000달러 옆구리를 찔렀었으나 그 후에 재차 9만 달러 위에서 안착을 하려고 도전을 했었으나 지금은 89,109달러까지 내려온 상황. 이더리움은 3,129달러, 소라나는 214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거의 모든 분석가들이 조정을 외쳤을 때 오히려 비트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조정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이번 주말 기대를 해보면서, 이어지는 소식은 미국의 정치권 관련된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친암호화폐 성향의 인물들을 주요 자리에 앉히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맷 게이츠 같은 경우도 지난 6월 비트코인으로 소득세 납부 허용 법안을 발의하는 등 친암호화폐 인사로 분류할 수가 있는 사람이며, 이어서 미국 하원 같은 경우도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친암호화폐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다음 하원 의원장으로 예상이 되는 의원들 4명이 있는데요. 모두가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인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의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노보구라치 형님께서는 아직 좀 축배를 들기는 이르다. 사실 해당 법안 같은 경우는 통과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원 같은 경우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은 상원 같은 경우는 100석 중에 공화당이 52석밖에 차지를 하지 못했다. 60명보다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중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석수가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8명을 추가로 꼬셔야 되겠는데, 최근 민주당 쪽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여는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시니치아 루미스 이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열심히 관련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상에 따르면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의 일부를 매각하고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구성 중에 있으며, 내년에 새 의회가 구성되면은 해당 법안을 밀어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반감기, 대통령 선거 등 여러가지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비트코인의 시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하나둘씩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만들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해당 소식의 주인공은 바로 펜실베니아주. 해당 주의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펜실베니아주의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만드는데 초기 할당량 같은 경우는 최대 10%로 설정을 하되 시작점은 1%에서 5% 살짝 나눠가지고 매입을 하는 법안의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부디 해당 법안이 통과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5억 1,443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블랙락에서만 2억 3,500만 달러, 피델리티에서는 1억 8,600만 달러가 각각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10만 달러는 뚫지 못해가지고 쪼까 아쉬운 상황. 자, 블랙락 같은 경우는 자사 비트코인 ETF를 매입하기도 했었다. 고객들에게만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니까 본인들도 좀 투자를 하겠다. 그들이 3분기에 매입한 자사 주식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253만 5,357주, 가치로는 9,16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교직원 연기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액수가 52,000달러밖에 안 된다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은 개인 투자자들만도 못한 그런 액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한 개도 안 되죠? 야,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교직원 연기금. 빨랑 비트코인 5만 개 더 추매해라. 이어지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채굴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탄 정부가 365개의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익 실현을 한 것이겠죠. 모르긴 몰라도 관련자들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지 않을까. 그와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자 채굴자들도 비트를 좀 팔았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많은 양은 아닙니다. 2,000개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겼다. 한편 크립토 퀀트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가치가 고평가된 구간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 가치 대 시전 가치를 딱 적용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오히려 조만간에 더 상승해가지고 1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가운데 그 중에 미국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래스노드의 분석 같은 경우도 이번에 비트코인 상승 같은 경우는 바로 코인베이스 투자자들이, 현물 투자자들이 주도를 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 같은 경우도 현재 암호화폐의 상승은 시작에 불과하다. 기술적인 저항도 비트코인 차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2분기 동안 6개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복적으로다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고점은 18만 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사이클의 고점 어디가 될 것인가. 피터 브렌트와 마찬가지로 알리 마르티네지 분석가 같은 경우도 25만 달러 상당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터 브렌트는 역 헤드앤숄더를 근거로 해당 가격대를 예상을 했었고 알리 마르티네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슷하죠. 컵앤핸들 패턴을 기준으로 봤을 때 25만 달러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립토 퀀트의 수석 분석가 훌리오 모네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왔었던 크립토 퀀트의 보고서와는 다른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단기 홀더들의 수익률이 47%까지 올랐기 때문에 단타자들이 비트를 던지면서 조정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0만 달러 전에 조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겠다. 이어서 연이어 다른 분석가들도 비트코인이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조정받을 때가 되긴 했죠. 근데 8만 달러 때도 받을 법했고 8만 5천 달러 때도 받을 법했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함부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장이다. 어찌됐든지 간에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8만 달러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8만 3천 달러대 후반이나 8만 5천 달러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 에드NR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86,200달러, 84,000달러 후반대까지 한번 내리지 않겠느냐. 우즈 AI 분석가는 87,300달러 수준까지 보고 있었는데요. 로만 분석가도 비슷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87,000달러 상단까지 내려가지고 재축적 기간을 거친 다음에 위로 쏘게 될 것.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축적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알트코인들이 달릴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주말 동안에 그런 모습 나오면 정말 좋겠네요. 다음으로 어제 트위터상에서 웃기는 일이 또 있었는데요. 마이클 셀러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파티를 열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금 매니아 피터 시프가 답글을 다는데 나도 가도 돼? 그러자 한 트위터 사용자는 과거에 피터 시프가 했던 발언을 그대로 리트윗을 했는데요. 피터 시프는 2019년 11월 8일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은 절대로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것은 꿈도 꾸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피터 시프 당신이 비트코인 상승 파티에 초대를 받을 것 같아? 꿈도 꾸지 마셔 라고 그대로 되돌려주는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으로부터 모욕감을 선사받은 피터 시프.
이어지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물 ETF에 6일 연속으로다가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블랙락에서만 3,560만 달러, 피델리티에서 1억 170만 달러가 유입되면서 총 1억 4,600만 달러 자금 유입을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분석가 맥디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비트만 못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었다. 오히려 이전 사이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상승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보다 더 암울한 상황이었었지만은 머지않아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비트를 따라잡았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동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 즉 비트코인에서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다음 목표로 이더리움을 잡고 자금을 옮기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가 완벽하게 반복되진 않겠지만은 비슷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잠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을 것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앤숄더가 아래로 빠졌는데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더리움, 만약에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위로 올라탈 수 있다면 반등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비트에 달렸다. 자, 그 다음에 썬덕, 저스틴 선의 썬덕 같은 경우 최근 저점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해당 추세정을 뚫을 수만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썬덕의 바이낸스 상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가 페페에 이어가지고 도그위프에 또 다른 밈 코인을 상장을 시켰는데요. 페페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LG 분석가는 커브 파이낸스가 최근에 정을 뚫었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적인 와리가리 및 재축적 기간을 거쳐가지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었고, 다음으로는 트럼프 가족 프로젝트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디파이 프로젝트가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인링크 가격은 옴짝달싹도 하지 않네요. 아쉽다. 마지막으로는 그닥 즐겁진 않지만 게리 겐세이 관련된 발언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게리 겐세이는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만 개의 암호화폐들 중에 상당수가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증권이고 아닌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케케묵은 40년도 더 됐죠.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위 테스트를 들고 나와가지고 뻘짓거리를 해대고 있으니 이 투자자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따름입니다. 여러 암호화폐 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보다 위다, 내가 판사보다 똑똑하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게리 겐세이는 정말 얼굴 뜨겁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금융의 고속도로에서 미국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SEC의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야, 이 새끼 이거 대가리에다가 새우젓 찌끄리고 싶습니다, 진짜.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는지, 사업체들이 또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각은 전혀 없습니다. 대가리를 받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본인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게리 겐세이. 업계에서는 과연 그가 과거에 다른 SEC 위원장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스스로 물러날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빨리 좀 나가 이 자식아.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의 시청료 주기, 광고 영상 재생 틀어주기, 좋아요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지야!